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3연속 금리 동결에도 대출금리는 인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들이 슬금슬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금리가 인하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고, 언론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가계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약탈자본주의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지키고, 그리고 4차 산업 독점, 전쟁 위기를 만들면서 무기를 판매하고, 삼성, 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학 미국에 공장 짓게 하면서 미국의 생산, 투자, 소비를 늘리면서, 그러면서 자국 이기주의로 흐를 때, 그러면서 한국은 계속 전쟁 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똑같은 방식이죠. 일본도 독도는 일본 땅이다, 우길기를 달고 부산으로 입항을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안보 공조를 하는 듯 군사 긴장을 만드는 듯 하면서 계속 한국을 약탈해가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닌가, 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국민을 생각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파들이 움직여야지, 친일파, 친중파, 친북파, 친미파들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3연속 동결이 됐는데도 대출금리가 또 인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기업들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경기 침체, 재고 눈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재고가 71조다, 이런 정황인 거예요. 이 빨리 금리를 내려가지고 우리 경제 상황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 경제가 선제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줄줄이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 폐업 공제금 지급이 역대 최대다. 지금 이 소상공인들이 이 문을 닫아가지고 실업자가 되고 가정의 고통을 겪고,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빚내서 빚 갚아요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지금 빠져 있고 하루하루 절망 속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0.5%포인트를 추가 인하해서 3개월 새 2%포인트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기업, 가계, 그리고 수출, 이러한 상황, 그래서 생산, 투자, 수출이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만 겨우 버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빨리 선제 대응해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1년 사이 대출금리가 2배나 뛰었다. 9월부터 고비 한숨이다. 국민들이 정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대출금리가 2배는 뛰고 경기는 침체되고 못 버티는 겁니다. 어떻게 버팁니까? 이거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들, 돈방석에 앉아 있는 자들, 또 대통령이나 이러한 고위공직자들, 또 이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버티지만, 국민들은 지금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심각한 문제고요. 지금 주담대 6% 뚫었다. 네, 3연속 동결에도 대출금리가 슬금슬금 인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내렸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네, 그러니까 피눈물을 또 흘리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고 신용 불량자가 되고 연체율이 높아지고 가정은 파괴되고 점점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부끼리 연인끼리 서로 죽이고 친구끼리 죽이고 뭐 이런 엄청난 범죄들이 급증하고 불법 체류자는 늘어나고 정말 이 한국 사회를 분석하면은 할수록 기가 막혀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국은 문제 없다지만 제2금융권 연체율 어쩌나 연체율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참 큰일입니다. 네, 이 IMF는 한국 기업 부채 위험 경고음 가계 대출도 내간이다. 지금 이 큰 문제는 금리예요. 금리가 2배로 올라버리고 이자가 2배로 올라버리고 하면은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빨리 즉각적으로 금리를 내려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한국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다. 비교 30개국 중에 34개국 중에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 기업 부채 위험도 아시아에서 5번째로 높다. 이게 지금 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을 해야 합니다. 네, 일본은 대규모 금융 완화를 유지하고 신임 총재도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죠.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같은 모습이죠. 이창용이는 빨리 해임해야 되는데 이제는 물가 2%대 가야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물가의 문제는 공공요금을 계속 올리고 있고 지금 공공요금 계속 올리면은 국민들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이자는 높아지고 공공요금은 올라가고 물가는 지금 공급망 문제예요. 공급망을 뚫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세안 지역 출장을 가가지고 특히 베트남 지역에서 깜짝 놀랐던 게 코로나 전에 이 쌀국수 한 그릇이 뭐 한 1,500원, 1,250원 정도 했는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공급망을 이렇게 형성을 해놨는가. 그리고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자영업들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들, 또 맥주 한 잔이 500원 정도라서 서민들이 더운 날씨에 맥주를 즐기고 있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 보면서 야, 참 부럽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고기, 뭐 소고기, 닭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3개 나오는 그러한 백반 반찬 나오는 밥도 1,500원 정도에 먹는 거예요. 3년 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공급망의 문제다. 공급망을 얽혀놓고 이 물가 2%대가 기준금리 인하한다. 이창용 이 사람은 아무런 서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 해임해야 된다. 이창용과 추경호는 당장 해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지금 경제에 대해서도 이들이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요. 가스라이팅. 자기들이 공공요금 계속 올리고 물가 올려. 공공요금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 그러면서 물가 떨어져야지 기준금리 인하하겠다. 이런 헛소리 같은 소리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왜 일본은 금융 완화 정책을 쓰고 있고 왜 중국은 금융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가? 왜? 머리가 나빠서? 베트남은 왜 금리를 내리고 있는가? 머리가 나빠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국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국 사정을 철저하게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세안 지역 출장을 가서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1,000원 하는 거예요. 1,000원. 네, 커피 질도 굉장히 좋죠. 베트남 커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좀 많이 올랐겠지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커피숍, 예쁜 커피숍에서 한 잔 마시는데 1,000원 하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 돈은 2만 동, 하노이 지역에서 2만 동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여기는 이렇게
서민들의 먹거리 그리고 서민들의 경제가 안정이 되어 있구나. 한국은 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빨리 금융 완화 정책을 써야 된다. 늦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나 늦었다라는 거예요. 기업 가게 지금 다 죽습니다. 네, 이 이창용이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우리나라 이 잘못된 1류대, 2류대, 3류대 해외 유학파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 학벌 신분주의 만들어 놓고 그자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성경처럼 믿고 따르는 그러한 풍토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변화되지 않는다. 정주영 회장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박사 100명들보다 나았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